안녕하세요. 인생관님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공동명의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혼 상담도 하지만 이제 종종 연락 주시는 게 결혼이나 재산분할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이제 결혼 후에 이혼을 하기 직전에 상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결혼 전에 이미 좀 자산을 많이 축적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인 모임 자리에 가서도 재산분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례를 각색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제 30대 중반의 남성인데요. 20대 중반쯤에 취업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저축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30대 초반에 이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주식을 열심히 해서요. 상당히 많은 돈을 모았고 이 저축률도 7, 80%를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아서 부모님 지원까지 얹어서 이제 괜찮은 집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시세 차익도 한 3, 4억 가량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집에 이제 대출금을 천천히 갚으면서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재테크를 해서 꽤 이제 많은 돈을 또 모으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갈아타기를 할까,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를 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회사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 회사 시절보다는 이제 소득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현재는 월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해요. A씨에게는 3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현재는 30대 초중반이 된 상황입니다. 여자친구를 굉장히 사랑했고 또 여자친구도 A씨를 많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만한 당연한 시기이긴 했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혼 준비도 하고 또 향후에 이제 집이나 자산 이런 건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A씨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월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월세를 주는 거를 실거주로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어느 날 이 재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얘기를 꺼냅니다. A씨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공동명의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이제 한 몸이고 결혼을 할 사이니까 공동명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여기에다가 세금도 절약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사실은 여자친구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혼수라고 하죠. 보통 혼수를 하는데 가구를 자기가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신혼여행 비용이나 예식장 비용이나 이런 거는 A씨가 전부 부담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결혼 비용도 한 반반 정도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혼수는 같이 쓰는데 왜 집은 공동명의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결혼 비용 상당 부분도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에 대해서 자기를 공동명의로 넣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불만을 가지게 돼요. 좀 말다툼이 생기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데까지 가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A씨에게 집은 당신 건데 솔직히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억울함을 표시를 했는데 A씨 입장에서는 사실 공동명의를 해주고 싶지 않았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제 결혼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요즘 결혼할 때 웬만해선 다 공동명의 하면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공동명의를 안 해주느냐, 너 나 사랑 안 하냐, 왜 이렇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상대방이 이걸 계산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자신이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집이면은 누가 재원을 마련했던지에 상관없이 그냥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A씨 여자친구의 입장이었어요. A씨 여자친구만의 의견이 또 아닙니다. 예비 장인어른, 예비 장모님이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이제 B씨의 부모님이 상견례 자리에서 딸 공동명의를 안 해주시냐 하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고요. 혼수도 자신들이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집을 공동명의 안 해주고 사회명의로만 하시느냐, 왜 이렇게 이제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A씨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서 이거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불편한 기색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A씨는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절약하면서 모으고 거기다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빼서 이걸 부동산을 사서 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왜 공동명의를 해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나와 우리 가족의 돈만 들어갔는데 왜 공동명의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이혼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A씨는 하게 됩니다. 결혼이 고민이 된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각색한 사례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결혼 과정에서 공동명의 문제로 상당히 많은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공동명의를 안 해주면은 여자분이 조금 토라진다거나 굉장히 섭섭해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여성정책원의 여성가족 패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2년에 성인 여성 9,05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는데 같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73.2%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건데 뭐 우리가 헤어질 것도 아닌데 왜 공동명의를 안 해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이 있는 거죠.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지 나를 돈으로 보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공동명의를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이혼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런 재산을 공동명의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어차피 같이 돈 모으고 같이 대출비 갖는 건데 왜 내가 공동명의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만 어쨌든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사에 따르면 상당히 과반수 훨씬 넘는 10명 중 7명 정도 가량이 공동명의를 이제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단 이제 변호사로서의 이제 제 의견은 안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 자발적인 의지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공동명의 해줘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고,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요구하면서 하나의 사랑의 증표나 여러 가지 막 주장을 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재산에 대해서 내가 기여를 하고 내가 모아온 돈을 그 재산에 투입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동명의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만나기 전부터 이제 집을 매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걸 공동명의를 요구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재산분할 관련해서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특유재산은 내가 결혼 전에 이제 축적한 자산, 그리고 뭐 부모님이 주신 자산 같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유지나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재산들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여자분이 이제 유지나 형성에 기여를 하는 케이스가 아닌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돈도 같이 모으고 굉장히 절약하면서 돈을 모아서 대출빚도 갚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지 및 형성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은 명의를 조금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얘기를 해서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염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결혼 전에 공동명의를 해달라 이런 요구는 저는 조금 양심이 없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우자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인 의지로 그냥 A씨가 주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당당히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이 평생을 쌓아 올린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배우자로서의 자질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상대방이 기여하고 있고 상대방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사실 기여한 게 없는데 쌓아 올린 결과물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거, 이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명의 해주지 않는다고 만약에 섭섭해한다거나 뭐 계산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존중하고 제대로 평가해 주기 어려운 배우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결혼 배우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사례를 일단 남성으로 각색을 하긴 했지만 여성분이 재산을 들고 오는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이 증여를 받았거나 자신이 축적을 해서 재산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로서의 자질로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노력하고 그 사람이 쌓아 올린 것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자 자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